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스트럭트 키워드는 앞에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정의하실 때. 이름은 저는 카라고 지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저장되어야 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니까 순서대로 저는 이제 문자에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하나 만들 건데, 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배열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력. 맥스 벨로라고 하겠습니다. 스피드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연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요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요렇게 하셔도 되는 거,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거 우리가 문자열 저장할 때 왜 이렇게 저장하는지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문자열이 있을 때 이거의 정체가 이제 주소라 그랬잖아요. 제가 문자 아닙니다. 주소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찾아가야 H가 나오죠. 왜냐면은 HELLO 널까지 해서 6글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저장하시려면 우리가 주소 저장 변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글자 하나씩 읽어오려면은 캐릭터형 주소여야겠죠. 1바이트씩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쌍따옴표 문자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하면 우리가 읽기만 가능하고 얘가 그 리드 온리, 그죠? 쓰기 불가능한 지역에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건 안 되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바꾸는 거 안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용을 자제했던 건데, 여기서는 그냥 좀 편하게 사용하려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해서 뭐 두 가지 방식 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스트럭트 카라고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꼭 대문자로 안 해도 되는데, 관례상 구조체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이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거는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자동차라는 구조를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시언어가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동차는 이렇게 문자열이랑 정수 2개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싶으면 자동차의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메모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메모리 달라고, 자동차에 필요한 메모리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자료형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몇 바이트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8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에서 16바이트 메모리가 할당이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셔야 되고,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모델명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모델명 제일 먼저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아반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에러 안 나죠? 서로 다른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문제가 요거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어라. 자, 여기에 정답이 있죠? 1번에 대한.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 이거는 뭐죠? 우리 배열 가지고 할 때도 배열을 만들면서 값을 넣어놓고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5개짜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요 차이랑 똑같은 겁니다. 요렇게 저장할 것이냐, 요렇게 저장할 것이냐. 여기서도 만듦과 동시에 한 번에 저장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만들어 놓고 내가 찝어가지고 저장할 곳을 찝어가지고 하나씩 저장할 것이냐.
두 가지 방식 다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은 이렇게 하면 된대요. 모델 땡땡 뭐뭐, 속력 땡땡 뭐뭐, 연시 땡땡 뭐뭐. 이거를 이제 프린트카라는 함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똑같은 걸 3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수로 만드는 거고요. 이게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C1을 여기다 넘기는데 뭘로 받아야 되지?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원래 기본적인 대전제 규칙은 뭐죠? 얘랑 같으면 되죠. 맞죠? 이거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테스트에다가 이렇게 1을 넘기면 1이 인트잖아요. 그죠? 얘는 당연히 인트 변수가 필요한 거죠. 그죠? 아니면 k를 넘기면 어쨌든 k도 인트잖아요. 그죠? k가 넘어가서 여기 들어가려면은 얘랑 얘는 같아야 되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럼 똑같은 원리로 스트럭트 카가 넘어갔어요. 그럼 받아야 되는 변수의 타입은 뭐여야 된다? 당연히 스트럭트 카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구조체라는 자료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자료형입니다. 인트, 플롯 이런 것처럼 역할이 똑같아요. 이 변수가 어떤 변수냐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넘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넘기는 게 배열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1, 2, 3, 3개짜리 배열이 있는데 이걸 이제 테스트에다가 이걸 넘기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주소형 변수로. 자, 그리고 이제 C1 이 구조체도 값을 여러 개 들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배열처럼 주소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무조건 여러분들 4개의 변수의 이 타입은요, 이 함수를 사용할 때 넘기는 값의 타입과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하거나 호환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스트럭트카 뭐 C1이나 C2 같은 게 배열처럼 주소인가? 이거를 좀 따져보면 되죠. 왜냐면 C1이 만약에 배열처럼 주소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거 확인해 보시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새로 열게요, 여러분. 자, 그럼 구조체가 주소인지 아니면은 원본 값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테스트라는 구조체를 하나 제가 만들겠습니다. num이라는 숫자를 하나, 변수 하나 만들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테스트라는 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t1.num에다가 내가 저장하고 싶은 값을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t2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참조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어떤 값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소라는 것은 이 자체가 어떤 진짜 의미 있는 값이 아니라 의미 있는 값이 여기 있으면 진짜가 여기 있으면 얘를 가리키는 용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소값을 부를 때 원본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를. 원본은 얘고요. 얘는 참조라고 해요. 참조 데이터.
참조값? 참조형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주소는 참조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는 얘네가 대표적인 참조예요. ARR이 주소값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ARR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이건 원본이 복사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1, 2, 3이 복사되는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ARR 1, 2, 3이 있어요. 이게 원본이죠 1, 2, 3이. 우리가 진짜로 데이터를 저장한 건 이거잖아요. 1, 2, 3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ARR이라고 이름 지은 요거는 주소잖아요. 1, 2, 3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주소를 의미하는 거죠. 얘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ARR이 1, 2, 3은 아니잖아요. 이걸 참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PARR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얘를 대입을 했죠. 복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PARR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는데 ARR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죠. 그죠? 그렇다고 1, 2, 3이 복사가 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냥 얘도 얘를 가리킬 뿐이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 PARR 가지고 접근해서 바꾸면요 얘를 10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ARR을 찾아왔을 때 얘가 바뀌어 있겠죠. 왜냐면 PARR이나 ARR이나 똑같은 걸 가리키니까. 그래서 여기서 10이 나오겠죠.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ARR 가지고 뭐 건든 것도 없는데 ARR의 0번째가 1에서 10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건 PARR로 우리가 바꿔서 그래요. 이게 참조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자, 원본은 뭐죠, 여러분? 그러면은 참조 복사 말고 원본 복사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우리가 기존에 변수 사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요게 원본 복사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자, 이것도 그림으로 보시면은 A가 있어요. A가 있고요. 10이죠, 10. 그죠? 그 다음에 B가 있어요, B. B에다 A를 복사를 했죠. 그렇다고 B가 이렇게 A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B는 B대로 그냥 10을 또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럼 10이 두 개가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1, 2, 3이 두 개가 되지 않았지만 밑에 거는 10이 두 개가 됐죠. 이게 진짜 원본 복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에다가 20을 넣었다고 해서 A가 바뀌진 않겠죠, 여러분. A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은 A는 여전히 10입니다. 그죠? B는 B 그냥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B가 A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B는 B만의 원본이 있는 거고 A는 A만의 원본이 있기 때문에 B를 우리가 20으로 수정했다고 해서 얘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본 복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조 복사라고 하기 제가 불렀지만 보통 이제 얕은 복사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이거를 깊은 복사 부릅니다. 뭐 사실 깊은 복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게 원본 복사인데 진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복사하는 거죠. 참 그 주소값 말고. 자, 여튼 이제 두 가지 방식의 복사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트럭트 테스트가 원본 복사를 하는지 참조 복사를 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하는 방법 간단하죠. 그냥 하나만 이렇게 먼저 할게요. T1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복사해 보면 되죠.
자, 만약에 얘네가 참조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T1과 T2는 가리키는 게 같겠죠. 그쵸? 무슨 말이냐면 T1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림상 진짜 데이터 10이 여기 있고 10 넘이죠. 넘. 요게 이제 구조체 이름이 뭘까? T2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넘 10이 있는데 T2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알아내면 됩니다. T1이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 T1이 원본이라고 하면은 T2도 원본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T2라는 게 하나 이렇게 더 생길 거고요. 참조라고 하면은 T2는 요게 이렇게 복사가 돼가지고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의 방식이냐 밑의 방식이냐 뭐 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까? T1이나 T2 둘 중에 하나를 수정해보고 다른 하나로 확인해보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T2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 넘 10을 20으로 고쳐보세요. 그리고 T1으로 확인을 했을 때 20이 나오면 그건 참조인 거죠. 근데 T2가 20으로 바꾼 것과 T1이 10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별개면 원본이겠죠. 그렇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설명은 좀 길었지만 코드상으로 되게 간단해요. 얘 넘을 20으로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T1에 있는 걸 출력해보면 되죠. 이런 방법이에요. T1이 20으로 바뀌어있으면 T1과 T2는 같은 걸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T1은 여전히 10이다 그러면은 얘는 서로 다른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0이 나오니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조체는 변수처럼 작동한다. 배열처럼 작동하는 게 아니라 변수처럼 자기들만의 원본을 가지고 작동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주소 형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은 struct car라는 변수로 받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조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이 T2 넘을 수정하기 전에 T2의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넘. 자, 여러분들 다 예상이 되시겠지만 10이 나옵니다. 이 나오죠? 그 말은 T1에 있는 값이 T2에 그대로 복사됐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그럼 두 개 있을 때는 어떨까요? 예상하시겠지만 두 개 다 복사되겠죠. 자, T1이라는 구조체에다가 10과 20을 저장했어요. 왜냐면 이제 변수가 두 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T2에다가 T1을 지금 대입을 했잖아요. 복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이 10, 20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따로 대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모든 이 변수들, 구조체 안에 있는 변수들이 끼리끼리 복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만져보시면서 해보시면은 더 좋고요. 못 해보셨으면은 그냥 지금 같이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C1을 넘기면은 C1이 여기 넘어오는 거죠. 아반떼가 넘어오는 거예요.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출력 포맷을 가져올게요.
%s C1점 모델이죠. 얘네 둘은 숫자니까 %d로 바꿔주시고 각각 구조체에서 맥스밸로랑 이어를 가져오시면 되겠다. 여기 C1으로 했다고 그죠?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냥 변수 이름만 다른 거예요. 이거 그냥 AA로 해도 돼요. 이렇게 이 변수 이름 맞춰줄 필요 없는 건 다 아시죠?